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파친코 포인특시 마지막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0. 빨리 해보세요. 그렇지. 0. 차. 0. 차. 네. 그리고 지금 이건 어떤 하나의 또 문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애플 TV라는 데서 처음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제대로 된 드라마가 또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또 호평도 받고 있고요. 네네. 이 책에 대해서 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짚어 나가는 거는 우리가 결코 피할 일은 아니다.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네. 네.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네. 전 세계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이 파친코. 이제 책으로는 이제 2부가 되겠고요. 아마 드라마로는 이제 안 나온 얘기들이 많이 나올 시즌 2 그죠? 시즌 2 얘기가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리 보는 시즌 2 2권의 시작부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1953년으로 맞습니다. 오사카로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1953년 1월로 나오는데 네. 이때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차가 되었고 정말 뭐 전쟁의 참상이 일본에도 전해지는 그런 때였죠. 자, 여전히 지금 같은 오사카의 집에서 김창호와 그리고 백요셉 그리고 경희 그리고 양진. 양진, 백선자. 백선자죠. 일본식으로 이제 복구 선자니까 네. 백선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노아와 모자수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노아는 이제 뭐 나이가 거의 20이 되었는데 노아가 벌써 20이 예, 됐어요? 34년에 태어난 걸로 되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그러네요. 네. 자, 근데 노아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는 없고 집안 형편이 있으니까 주경 야독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와세다 대학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세다 대학이 한국의 고려대학 정도. 일본의 고려대학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와세다 대학이 가기 위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선자가 이 수학 과외비를 대야 되는데 사탕 과자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때도 결국 과외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수학이 또 문제고. 노아가 수학을 잘했어요? 아니 이제 수학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핵심은 수학 공부잖아요. 수학 성적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한수가 수학을 되게 잘한 걸로 나와가지고 드라마에서. 한수? 네. 수학을 잘했나? 네, 드라마를 되게 드라마에서 잘한 그렇게 걸로 나오죠. 나와요. 수학을. 네. 7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미국인 집안에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수학 공부 가르치는 걸로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격리 관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고 공부만 전념하고 싶지만 생활비도 생활비고 요셉의 약값이 너무 드는 거죠. 요셉. 예, 요셉이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통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이제 큰아버지가 되는. 큰아버지죠. 네. 백부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비싼 한약을 먹어야지 조금 나아지니까 이게 돈이 뭐 다 완전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돈에 물 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양진 같은 경우도 이제 60이 넘어가는 걸로 나오죠, 여기서는. 60이 넘어가니까 조금만 해도 이제 지치고 성격이 자꾸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내심이 많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이제 참 거슬린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뭐 예전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본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가족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정말 어르신으로서의 품격이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뭔가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참을성이 잘 안 생기잖아요. 더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의와 복희 자매를 생각하는 거죠.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간 처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하는데 참 그런 거 느낌. 이런 그러니까 이 소설의 미덕은 하나씩 한 번씩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싹 이렇게 스치면서 한 번씩 터치를 해준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문학이나 소설이라는 게 역사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 뭐 역사를 다루지만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뭐 일본 놈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김윤식 교수가 했던 말처럼 어느 한쪽 편을 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언을 한 번씩 해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해상을 통해 가지고 아유 네. 복희 동의가 만주에 그때 갔는데 과연 걔들은 어떻게 지냈을고 제발 험한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것들. 나지막한 목소리를 정언을 좀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두 자매를 생각하면서 양진은 눈물을 흘리고 네. 참 시집 보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진을 지켜보는 선자는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 아버지랑 고구마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를 위로하니까 이 엄마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참 이런 기억이라는 게 가장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거죠. 아버지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이제 미소를 짓는 거죠. 니는 그래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사움을 했더니 이제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귀국할 가능성은 다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든 지금 전쟁터가 된 조국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냐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노아를 대학에 보낼 생각하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건 아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도 사실 설탕 과자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또 누가 구해주느냐? 한수가. 한수의 부하인 김창호가 다 구해주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모자수가 이때 이제 13살이 됐는데 네. 모자수는 지금 이제 학교 생활이 끔찍한 거죠. 도저히 이제 공부를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10살짜리 애들하고 같은 반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여기서 이런 나오죠. 모자수는 일본어를 읽고 쓰기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일본하고 안 맞다 이런 느낌 같아요. 자, 그런데 노아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모자수는 관심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모자수는 영어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수는 착한 조선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든 간에 착한 조선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 사회가 원하는 규칙을 지키고 이 사회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노아도 사실 하나의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죠. 조선이 일본인이 아니라.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인으로 따라가고 싶었던 거고 모자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겠고 노아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선인 몇몇이 조금만 잘못해도 전체 조선이 욕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동 조심해야 돼. 모자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사실 조선인들이 제일 힘든 게 일반화시키는, 조선인뿐 아니라 사회약자가 제일 힘든 건 일반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하고 뭔가 누군가 사고를 쳤는데 역시 조선인은 다 그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사회적 약자 역시 유태인은 다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외국인 노동자는 다 그래.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자수는 그런 것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수는 항상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거죠. 네. 학급 애들하고 맨날 싸움하고 그렇지만 그게 뭐 부당한 거에 대한 뭐 그게 아니라 항상 부당하게 자기가 대접받는 것은 반대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모자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모세죠, 모세. 그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걸 참지 않는 거예요. 네. 모세가 결국은 그 노예가 된 유태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듯이 모자수도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보면 계속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친구가 별로 없는데 도토야마 하루키라는 전학생이 와서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전학생도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왜 도망을 치냐면 동생이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옷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데 얘는 맨날 이제 자기 일본인이니까 다른 친구들 사귀려는데 애들이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다가도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그 모자수가 걔하고 친해지게 되는 거죠. 야, 너 나 옆에 앉아. 자꾸 그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죠. 제일교포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 가장 소수자 약자들하고 연대감을 많이 가지는 걸로 나오죠. 네. 예를 들어 이 책에도 처음에 선자가 장사를 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냉대를 하는데 이제 일본에 고기를 파는 아저씨가 여기 와서 옆에서 장사해라고 여기서 자판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일본에 그 사람도 고기를 파는 사람도 브라쿠민이라고 일본에 아주 천민 취급을 받는 이걸 하니까 이게 뭔가 좀 그래도 서로 간에 연대감이랄까 이런 게 보여주는 거죠. 그 강상준 교수라고 그때 말씀드린 네. 생각하는 힘. 자이니치 출신으로 최초로 동경대 교수가 됐죠. 그 강상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 이제 구마모토에서 처음 한 게 돼지치기하고 고물상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아무도 사람들이 그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한센시병 사람들 있죠. 한센시병이 걸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얼굴 없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 사람들 음성이라도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서로 깔깔깔 웃고 같이 막
정말 인간적인 교류를 나눴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 뭔가 담대함이랄까, 뭔가 살아가는데 웬만한 사소한 것에 개의치 않는 어떤 의연함이랄까, 이런 어떤 그릇이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는 거죠.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곳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런 이쪽에서 만든 규칙에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담대하게 사람들하고 다 끌끌끌끌 한센병 걸린 사람이 잔을 마시고 이렇게 주면 그거 잔 받아가 바로 마시고 이런 식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자들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닌가. 그 동병상련도 있을 수 있고. 그 예전에 그런 혹시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죠. 빠삐용. 네. 빠삐용. 네. 빠삐용. 빠삐용. 네. 빠삐용. 빠삐용은 저 프랑스 말로 나비란 뜻입니다. 오. 네. 네. 좋아하는 게 많아. 역시. 빠삐용이에요? 그렇죠. 그 빠삐용이 네. 그 여러 번 이제 탈출을 시도할 때 한 번은 그 한센신병 마을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탈출 루트를 아, 그런가요? 알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한센신병 그 마을에 두목 같은 사람이 담배를 딱 피잖아요. 그 담배를 피면서 야 너도 피워봐 주거든요. 이때 엄청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에이씨 이거 피웠다가 옮아가면 그때 천형으로 사람들이 그때는 막 그렇게 경운시했으니까. 근데 그때 빠삐용이 딱 그냥 받아갖고 바로 딱 피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야, 너 내가 음성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제 안 옮기는 거 전염성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겁을 내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아웃이잖아요. 근데 빠삐용은 서슴없이 받아가지고 담배 팍 피거든요. 나는 너하고 친구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담대함들이 이렇게 아주 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네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모자수가 교생활이 이렇게 하고 노아는 노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계속 사고를 치고 하니까 결국은 빠친코 가게를 운영하는 조선인 출신 고로죠. 고로라는 사람이 야, 너 오늘부터 내 가게에서 일해. 이래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빠친코 사업하는.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고로가 남자가 된다는 건 말이야. 자기 성질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훌륭한 남자는 가족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려면 자기 성질을 통제하겠지.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싸움하고 이래서는 너는 남자가 못 된다. 참 이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그 예전에 어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이 마피아 이거 조폭 같은 거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맨날 좋은 차에다가 그 여자들 뭐 예쁜 여자들 데리고 다니고 막 돈 펑펑 쓰는 것 같고 막 폼 잡고 가니까 그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뭐가 남자냐 이거죠. 그런 놈이 뭐가 남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덩치고 돈 뺏는 게 그게 남자냐? 나는 30년간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피자를 팔기 위해서 매일 반죽을 하고 밀가루 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는 30년간 이 일을 하고 있어. 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가 남자냐? 내가 남자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이 진짜 밀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한다. 너는 뭐가 더 멋있냐?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남자는 이런 의미인 거죠. 자기 성질을 통제할 줄 아는 거, 자기의 어떤 바램을 누를 줄 아는 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조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남자네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 내가 남자입니다. 아니, 그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명이 만들어지려면 그때 우리 프로이드한테 배웠잖아요. 문명과 그 불만. 문명이 만들어지려면 우리 인간의 욕망을 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문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여자 남자 다 뭐 그러니까 욕망을 나누고 싶고 내가 수틀린 사람을 다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러면 문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은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욕망을 눌러야 된단 말이죠. 억누르니까 억누르면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족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가족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가족이 해체된다는 거는 이제 그 예전에 아주 원시 사회에서의 어떤 험난한 생존 조건에서 가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바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내가 어린아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돌봐야 돼. 이유 필요 없고 무조건 돌봐야 돼. 이렇게 해야지 어린애가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문명화되고 제도가 갖춰지니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나 이런 룸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왜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왜 내가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왜 내가 다 희생해야 되느냐. 나도 나의 삶을 갖고 싶다. 나도 나의 욕망에 충실할래. 더 이상 가족의 굴레 얼매기 싫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다 이제 욕망에서 해방하겠다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 갖나 그렇죠. 봐요. 예. 그러니까 가족은 그러면 깨지는 게. 그래서 가족 해체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은 내 욕망을 억누르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나는 누리고 살겠다. 그러면 가족이 깨지는 거죠. 아버지, 응? 아 근데 이런 그 남자들의 이야기 또 하면 우리 삼국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삼국지. 네, 아 삼국지를 한 번도 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삼국지를 한 번도 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라는 책, 만화로 읽는 삼국지. 요 책에 보니까 목차를 보면 다 삼국지의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적벽대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또 뭐 군웅할거, 뭐 유비의 꿈, 뭐 천하 삼분지계, 마침내 천하통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10권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네. 자, 삼국지. 네. 남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죠. 네. 한중일 세 나라 이 동아시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댔던 네. 삼국지가 이제 좀 편하게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만화 삼국지로 또 네. 나왔습니다. 음. 네, 이것도 한번 현대적 감각으로 읽을 수 있는 삼국지 네.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게 네. 남자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고로가 이제 모자수를 빠친코의 세계로 인도를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자, 1957년으로 이제 그 넘어가 가지고 네. 결국 노아는 와세다 대학에 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1, 서너 세 합격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등록금인 거죠. 등록금. 돈이 이제 모자라죠. 일본 이제 여기서 오사카에서 일본 도쿄 와세 대학은 도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떻게 이제 얘하고 생활비하고 등록금을 대느냐? 한수. 또? 네. 완전 뻑한. 한수가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힘든 거죠. 요셉 입장에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족에 네. 책임지려는데 자기가 가족에 짐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불러갖고 가족들 다 불러갖고 한수한테는 절대 빌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고로에게 돈을 빌려라. 고로에게.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선자가 반대하는 거죠. 아니 그 지금 모자수가 고로 가게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 돈까지 빌리냐? 돈까지 빌리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모자수가 그 얼마나 자존감 수치심을 그렇겠지, 느끼겠냐. 그렇겠지. 그럼 니네 하면서 돈까지 빌려가고 그러니까 모자수의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경유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좀 한수 돈 빌린 게 뭐가 그리 나쁘냐. 한수가 그 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니까 입 다물어 이렇게 나오죠. 그 경희에게 그러니까 뭐 억눌린 가장의 어떤 그런 같은데 참 뭐라고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죠. 그러니까 참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내 때문에 조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갔는데 명문대학을 나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고깝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좀 강압적이고 그죠. 언어가 폭력적으로 좀 변해가는 거죠. 근데 결국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한수의 도움 받아야죠. 한수도 고생 많다. 한수는 빌리러 왔을 때 한수는 빌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리 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노아한테는 그런 거죠. 책임 있는 조선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너에게 이거는 그냥 쓰는 거야. 전혀 이거는 그거 갚고 이럴 것도 없어. 한수는 전쟁 겪고 나서도 뭐 꽤 괜찮았나 보네 계속. 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나와 내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신념이랄까 정치를 믿지 않고 오로지 믿는 것은 이제 일본식으로 말하면 옷가네죠.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 이 사람은 항상 상황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결국 이 부분에서 참 감동적인 부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목이 두 남자의 사랑이에요. 1959년 12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결국 창원은 이제 북송선을 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북송선이 그때 사실 일본하고 당시 북한하고 외교 관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안 그래도 골칫거리인 이 조선인들을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엄청나게 미사일고 늘어놓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뭐 노동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또 그 당시 간 사람들도 대부분은 북한에 연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흔히 말하는 조청년만 해도 거의 80% 이상이 부산, 경남, 경북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내가 끌려서 간 거지. 그냥
거기 고향 있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군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아, 근데 사실은 또 그때 간 게 꼭 사상으로 끌려있다기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일본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아. 59년만 해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가 가는 찾기가 거예요. 일자리 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뭐 빠찡고 이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래서 야쿠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쿠자에 뭐 예전에 지금은 그 통계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창 때는 일본 야쿠자 두목급의 30% 이상이 조선인이에요. 오. 두목 그러니까 상당한 급이 되는 사람의 30%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일 수교를 할 때 그 정근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게 있었거든요. 그 일본 도쿄의 동승회라는 폭력 조직을 예, 두목이 있었고 또 뭐 일본의 유명한 야마구치 구미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행동 대장하는 양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냉정히 말하면 일본에서 지금도 일본의 국가 중앙 공무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 공무원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일본의 정식 공립 고등학교 선생은 못 되고 특별 강사식으로만 취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전히 많이 닫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북송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의 1959년부터 시작됐죠. 그게 그 유명한 일본의 니가타 그 항에서 그 우리가 말하는 만경봉호를 타고 거의 10만 명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일본 이제 조선 사람과 결혼한 일본인 여인 2,000명 정도도 같이 갔죠. 그것도 이제 거기서 간 쪽이 이제 그 지금 말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의 엄마가 바로 그 고영이죠. 그게 이쪽을 타고 간 거잖아요. 아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만경봉호가 이제 타고 갔고 이때 이제 당시 민단 측에서는 이제 결사 반대하고 했지만 그때 나중에 민족일보 그 조용수 사장이라고 결국 또 사형당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민단 쪽에서 그때 철도에 들어눕고 있어요. 절대 북송 결사 반대 해가지고. 근데 결국 뭐 일본 정부하고 서로 딱 이게 서로 이익이 맞아가 10만 명이 가게 됐죠. 그래서 창호가 그렇게 하니까 불러요. 요셉하고 관계는 좋았거든요. 요셉 입장에서도 창호가 참 나쁘지 않고 창호 입장에서도 요셉이 괜찮은 형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 집사람하고 결혼해라. 다만 조선으로는 절대 데려가지 마라. 그건 절대 안 된다. 나는 왜? 공산주의자를 믿지 않는다. 얘가 평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선으로. 아, 그러면서 이런 거죠. 뭐 재밌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픕니다. 기성이 한번 아니 아파요. 아파? 요셉은 지금 아픕니다. 누워 있겠죠. 네. 내가 경희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경희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날 사랑해 주었죠.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함께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희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난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경희가 그토록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착한 여자였기 때문이죠. 경희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난 아주 오랫동안 그런 경희에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죠. 요셉이 한숨을 쉬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당신이 경희를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당신은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폭력배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이곳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요셉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여기 머물러줘요. 난 곧 죽을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당신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형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죽어야 해요. 우리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 창호는 자신이 포기했던 경희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그런데 경희가 그러면 창호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을 한번 우리 지선 씨가 제가 이번에는 경희의 말인가요? 네. 경희는 양반이죠. 경희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창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창호가 요셉에게 그 들은 이야기를 경희에게 해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호 씨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젊은 아가씨를 만나 아이들을 가져야죠. 남편과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 위에 세워놓은 계획임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어요. 창호 씨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거예요. 창호 씨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군요. 누님이 기다려달라고 말한다면 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갑자기 한기가 들어서 파란색 벙어리 장갑을 꼈다. 저녁을 하러 가야겠어요. 전 내일 떠납니다. 누님 남편은 제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누님이 원하는 건 남편의 허락을 받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허락한다면 누님이 믿는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지 못해요. 내 남편은 살아있고 난 남편의 죽음을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창호 씨를 무척 아끼고 있어요. 창호 씨는 내게 소중한 친구예요. 창호 씨가 떠난다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요셉이 살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창호 씨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빌게요. 이렇게. 결국은 경일 착하네요. 네. 양반이네요, 확실히. 양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날 그 창호가 말없이 새벽 일찍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려요? 네. 그래서 경희가 딱 보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자가 위로를 하는 거죠. 내가 아까 새벽에 일하러 나왔더니 먼저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희가 그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젊은 여자를 만나야 돼. 참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더라고요. 이러면 나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어. 더 이상 생리도 하지 않아. 이렇게 다 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줘. 예전에 나는 요셉에게도 애를 못 낳아줬는데 지금 또 이 창호가 결혼해도 나는 애를 못 낳아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 근데 참 이 대목이 되게 좀 심금을 그러네요. 그런 마음이 것 좀 같아요. 아프네요. 네. 그래서 선자가 이제 아이보단 언니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희가 안 돼. 두 남자나 실망시킬 수는 없어. 창호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경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창호가 남편을 배신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한 거고 경희가 그래서 경희를 좋아하는 건데 만약 경희가 남편을 배신한다면 창호가 과연 좋아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창호는 떠나고 네. 이제 도쿄로 간 노아 와세다 대학을 갔는데 이제 네. 노아는 와세다 대학에서 적응을 잘 해요.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소설들을 열심히 읽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킨스예요.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를 쓰던 위대한 유산을 쓴 디킨스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 보면 디킨스가 어릴 때 왜 아버지 그 감옥에 가고 이런 바람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되게 고생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 고아로도 자기 자신을 많이 규정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킨스 소설을 좋아한 노아라는 거는 결국 아버지 없이 자라난 그 아이로서 자기를 규정하는 느낌 같아요. 아버지 없이 자라났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디킨스 소설을 제일 좋아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러면서 캠퍼스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난 아주 일본 명문가 가문의 아키코하고도 이제 사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게 이게 사귀게 되고 이제 모자수는 모자수대로 이제 그 빠친코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자기의 물을 만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자기 친구 엄마가 그 하는 옷가게가 있는데 그 옷가게에 재봉사로 왔던 유미라는 여성하고 이제 그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미를 사랑하는데 유미는 엄마는 매춘부고 아버지는 기둥서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14살에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고
이 여자의 오로지 생각은 영어를 배워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캘리포니아가 천국인 거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재봉사가 되겠다. 자기는 조선인도 지옥이고 조선인이 된다는 거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나 수치스러운 가족에게 얽매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겠다 이거죠. 왜? 멸시나 무시 안 당하고 싶다. 미국은 기회가 있는 땅이라더라. 이렇게 네. 생각한 거죠. 근데 모자수하고 그래서 너 나하고 결혼하려면 미국 가야 된다. 미국 가서 우리 살자. 모자수가 딱 그러죠. 내가 미국에서는 가족을 위한 큰 돈을 내가 벌 수가 없다. 난 여기서 내만의 게임장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큰아빠, 할머니를 위해서 난 큰 집을 사야 된다. 아주 효자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그러면 미국 흉내 낼 수 있는 요코하마가 국제도시잖아요. 요코하마가 이제 본래 아주 우리 치면 인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옆에 있는 인천, 서울의 네. 관문으로서 인천 항구 생각하시면 돼요. 요코하마가 메이지 개항하기 전에는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개항 이후로 커진 거죠. 개항 네. 이후로. 자, 그렇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요코하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아의 생활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도쿄 생활도. 한수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만나고 네. 이제 아빠가 한수가 아빠인 거를 알지? 모르죠. 지금 몰라요? 약간 느낌 오겠지만 막 그냥 만나갖고 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든 이제 자기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이 생활을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한수 같은 사람은 재밌게 나오죠. 부자, 권력자, 용감한 사람 많이 알고 다 하지만 가장 존경한 사람 누구냐? 교육받은 사람이란 거죠. 교육의 힘, 학문의 힘을 한수는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한수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 어떤 육감이나 예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한수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힘만은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키코가 몰래 뒤를 밟아가지고 그 노아의 애인이 갑자기 불쑥 들어오는 거죠. 이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 한수와 노아가 만난 자리에 들어와갖고 이제 한수는 기분이 좋아요. 아유 우리 노아가 네. 자기 여친을 소개시킬 만큼 나를 친밀하게 생각한다고 좋아하는데 네. 바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불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불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게 따라온 게 결국은 이 여자는 마치 자기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죠. 나는 일본 사람이지만 조선인을 편견 없이 내가 데리고 다니고 사랑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내가 특별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 예전에 뭐 박한세 도둑 맞은 가난 같은 경우처럼 부자들이 체험한다고 가난한 여자 사귀어가지고 진짜 가난은 이런 거구나. 가난까지 도둑 맞아 가듯이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냥 조선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잖아요. 여자는. 나는 너가 조선이라서 더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하여튼 조선인 그냥 이러지만 이런 거죠. 노아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터링을 더 이상 갖지 말라. 근데 그게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당신은. 그러니까 이제 절교를 선언해버리고 바로 그 오사카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도쿄에서. 누굴 찾아? 오사카 집에 가서 이제 엄마를 불러내는 거죠. 네.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한수. 한수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엄마가 할 수 없이 얘기해요.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죠. 출생의 비밀을 다 들려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철두철미하게 이 체제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갖고 그럼 나름 길이 열릴 거야. 아니야 내가 참 착실하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반드시 이 사회도 나를 인간 대접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항상 나의 기원이랄까 나의 출생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가 그래도 그 일제에 저항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거, 글을 읽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야쿠자의 아들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야쿠자 아니냐? 일본에서 가장 들어온 인간이 야쿠자다. 폭력배의 범죄자다. 내가 어떻게 야쿠자 돈을 받아서 학교에 다녔냐? 이 들어온 오명은 절대 씻어낼 수가 없다. 들어온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날 더럽게 만들었어요. 어리석은 엄마의 범죄자 아버지라니 난 저주받았어요. 라고 엄마에게 통보를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엄마의 범죄자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들고요. 그죠?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는 지금까지 그걸 이해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뭐 빠찡코를 그거 하고 뭐 범죄를 하고 이런 거를 아니야 왜 노력을 안 해보냐. 그래도 나도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는 열심히 주경야동하면서 나는 그래도 와서다 오지 않았냐. 최소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사회 탓을 하는데 처음부터 왜 이러냐 이런데 결국은 뭐 자기가 그런 어떤 내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그렇게 자기가 경멸했던 범죄자와 폭력배가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피가 흐른다는 일본이 가장 조선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근거가 조선적인 피라는 거잖아요. 혈통적 이유로 가는데 역시 지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가스라이팅이 됐는지 모자수는 그런 거 자체를 신경 안 쓰고 싸움을 하는데 네. 노아는 똑같은 그거 된 거잖아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태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역시 지금 노아는 다시 그걸로 해결해버린 거죠. 일본식의 논리. 혈통이 어떻다는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참 돌아서서 기차로 뛰어가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난 대학을 그만두고 더 이상 가족들하고 인연을 끊고 싶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달라. 내가 고한수에 그러니까 내한테 지금까지 준 돈은 내가 갚을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갖고 집에도 돈을 얼마씩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큰아버지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내가 고한수 돈을 받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래요. 요셉이 노아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용서 없이 사는 삶이란 숨을 쉬고도 살아도 죽은 것과 같았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나는 병상에서 조금이라도 병석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 조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한수가 알게 되나요? 그렇죠. 한수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네, 선자가 한수 집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 오사카에 한수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한수 집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수의 일본인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렇지만- 만나겠네요. 네, 그렇지만 뭐 일본인 부인은 조 여자 근데 어떻게 이 우리 집 주소를 알았지? 그러니까 선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 여기 직원으로 있었던 부하로 있었던 김창호라는 사람이 이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자기 관련돼서 그래서 찾아왔다. 근데 이제 결국 뭐 만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노아는 어디로 갔느냐? 나가노로 간 거예요. 나가노. 나가노? 네, 일본에. 동계올림픽? 예, 맞습니다. 눈 많이 오는데. 네. 참 많이 진짜 알고 계시네요. 기억이 되게 좋아요. 나가라 동계올림픽 올린 것 같습니다. 네네. 노아가 거기까지 나가노?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왜 갔는지 몰랐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중학교 때 참 자기를 잘해준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고향이 나가노였고 자기 고향을 자랑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가노야.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던 거겠죠. 네. 그래서 나가노를 가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나가노에 가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주인이 이 사람이 참 인상이 좋고 해서 소개를 해서 역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빠찡코 업소의 격리 사원으로 취직을 하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그렇죠, 그죠.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이랄까. 근데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가 또 경멸했던 빠찡코로 간 거잖아요. 이때가 한 20살, 뭐 21살 뭐 이제 정도 서른. 아니, 겠네요. 30이 거의 다 돼갑니다. 네. 이제. 노아도? 네, 노아도 30이 다 돼갑니다. 와세대 그만두고 좀 간 늦게 게? 갔으니까. 예, 늦게 그런가요? 30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18이 되면 네. 또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젊은 청년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 이 광고 잠깐만 듣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어찌 보면 이런 성장이라는 거는 육체적 성장도 있지만 또 사회적 성장, 어떤 뭐 정서적 성장 네. 이런 것들이 따로 또 그 시간은 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잘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가노로 간 노아.
그래서 나가노에서 또 파친코 일을 하는 거죠. 나가노와. 자, 그리고 65년에 이제 유미가 아까 모자수의 부인 유미 이제 유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계속해서 유산을 하는 거죠. 여기 선자의 엄마 양진도 참 유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음.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유미에게 꿈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모자수는 요코하마가 최고의 국제 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꿈을 내 가게를 처음 여기 열 거야. 그 요코하마라는 게 이제 정말 항구 도시고 이러니까 유명한 노래도 있거든요. 요코하마?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요코하마의 지금 그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요코하마를 상징하는 색깔이. 아, 그래요?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고 아유미가 불렀는데. 아유미? 예, 아주 일본의 아주 서구적으로 생긴 가수인데 아유미라고. 아, 우리가 우리 아유미 말고. 예. 아, 그 아유미 말고요. 예. 아유미라고 예전에 네, 알아요. 엉덩이가 작고 예쁜 귀여운 여자 이분이 요자? 응. 있었죠. 네네네네. 네. 하여튼 이 요코하마 하여튼 국제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모자수는 여기로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사카에서 결국 새로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꾸 유산을 하니까 이제 선자가 이제 65년부터 아예 요코하마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누워 있고 하니까 아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하니까 아예 이제 선자가 네, 선자가 이제 엄마 양진과 시아주머니 요셉과 그 경희를 두고 이제 여기 이제 아들 뒷바라지하러 오는 거죠. 결국 이제 유미 모자수와 유미가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던 거죠. 이게 65년입니다. 아, 솔로몬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돌잔치 때 돈을 잡는 걸로 나오죠. 드라마 그 파친코에서 보면 네.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무슨 뭐 은행 같은데 네, 취직해서 맞습니다. 잘 나가는 금융인으로 나오는 친구가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태어난 지 불과 뭐 우리 나이로 4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모자수의 아내와 아들이죠. 유미와 솔로몬이 택시에 치여가지고 유미는 바로 죽어버리죠. 어머. 어? 네. 참 모자수도 안 됐죠. 솔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4살 때요? 네네. 그럼 솔로몬 안 다쳤어요? 솔로몬은 이제 약간 다리만 다친 걸로 나오죠. 어.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이 장례식에 이제 조문을 한수가 오는 거죠. 한수가 갖고 또 이제 선자하고 이야기를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한수는 계속 선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코하마에 온 선자도. 네.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선자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왜 선자가 참 늙어 보인다는 거죠. 50이 넘어도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한수는 아무리 봐도 선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여자와 그렇게 젊은 소녀들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달려드는 창녀들의 섹시한 자태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선자의 순진한 몸짓에 더욱 흥분되었다. 이 고한수에게는 선자가 영원한 자기의 어떤 청춘의 마리안느로 잡혀 있는 거죠.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평생을 남을 의심해야 되고 평생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동물적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선자는 어떻게 보면 극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선자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극과 속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극과 속이 다른 아이가 없잖아요. 대체로. 거의 99%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의 속 생각은 뭘까를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한수에게서는 선자가 그런 의미 아닌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하고 주고받아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선자하고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마치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자기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내가 못 가진 여자는 너밖에 없었어.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산수의 재력과 외모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또 많이 했어 옛날에 뭘요. 한수랑 선자랑 뭐 초반에 많이 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노아 소식 아니야 하니까 나도 지금 아직 노아 못 찾고 있어 이러면서 선자가 막 가려고 하는데 나 이제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수가요? 네. 전립선암 선고를 받았다. 하필이면 왜 전립선암이야. 아이 작가 너무하네. 아 잔인하다. 야 전립선은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1968년인데
나중에 뭐 거의 잘 안 죽어요. 89년까지. 근데 뭐 소팔메톨 좀 드셨나? 뭐야? 소팔메톨 몰라? 모르겠지. 남자의 전립선 건강에. 어쨌든 좀 마음 아픈 장면이네. 어쨌든. 아니 근데 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선자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게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바로 선자의 모자수의 아들이죠. 솔로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게 찾아온 솔로몬이 아니죠. 그 모자수가 이제 집에 오니까 모자수가 친구 도토야마 형사하고 집에 오니까 또 이런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요코하마 경찰서장이 내 친구인데 명함 딱 주면서 여기 오고 싶으면 전화해. 내가 전화 한 통 할게. 이런 식으로 도토야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만큼 내 실력자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노아는 나가노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노아는 일남 삼녀를 놓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거죠. 노아가 네, 노아는. 빠친구 일을 하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문제는 이제 1978년 8월 이제 노아가 사라진 지 거의 16년이 지났는데 결국 이제 한수가 찾아낸 거죠. 나가노에 있는. 16년 만에요. 네. 선자를 태워 나가노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은 멀리서 바라만 보자.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삶에 개입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선자 입장에서는 가는 내 인생이 전부다. 내가 걔를 낳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제 지도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 심정을 알지 않겠는가. 내 심정을, 이 엄마의 심정을 지도 아버지가 되어봤으니. 그러면서 그 여기서 약간 미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은 남편 백이삭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자한테. 가족을 너무 숭배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가족을 너무 막 이게 내 거다 이런 것도. 근데 사실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보면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사람은 가족 없이는 살아도 신 없이는 못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 없이는 살아도 신 없이는 못 산다. 근데 선자에게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할까 노아나 모자수는 내 거다 이거잖아요. 내 분신이고 내가 왜 멀리서 지켜봐야 되노. 내 자식인데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 상태에 노아를 보자마자 자동차 문을 열고 달려나갔죠. 아이고. 그래서 노아는 일단 엄마를 데리고 사무실로 갔고 그 한수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차에 기다리게 해두세요. 그래서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를 할게 뭐 하고 잘 달려 보냈단 말이죠. 네. 그 한수가 근데 그 선자가 기분 좋아가 오니까 인상이 찌푸리지는 거죠. 노아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인상이 좀 찌푸리지는 뭔가 거죠. 노아가 또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자가 무슨 소리 노아가 다음 주에 요코하마로 오겠다 했는데 이랬거든. 근데 그날 밤에 전화를 준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전화번호를 안 물어봤다 이거지. 선자의 전화번호를 노아가 안 물어봤다 이거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화를 받은 걸로 나오죠. 응? 다음날 아침 선자는 한수의 전화를 받았다. 한수의 전화를. 네. 노아는 사무실을 떠난 직후에 총으로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자살할 만큼 엄마를 만난 게 싫었나?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 많겠죠, 그죠? 이게 왜 노아는 이렇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책에 좀 나오나요? 아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게 제일 핵심이네. 노아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지? 너무 충격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드라마 시즌 1에도 8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이제 뭔가 그 드라마에 보면 한수의 손자하고 드라마에 보면 한수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손자도 나오거든요. 한수의 손자하고 솔로몬이 손을 잡고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수가 극렬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선자로 나오는 윤여정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가는 착한 아고 우린 절대 걔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절대 괜찮다 이러니까 딱 그때 그 얘기죠. 노아 형도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 이렇게 엄마한테 참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하죠. 노아 형도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 다시 연락 안 되는 대로 도망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삶을 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까미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저는 네. 까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식으로서 소멸되지 않는 운명은 없고
멸시로서 극복되지 않는 운명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험난하다 해도 내가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소멸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나의 고통의 정체를 아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으로서 소멸되지 않는 운명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멸시로서 극복되지 않는 운명도 없다 이거죠. 결국 운명이라는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그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에 충분히 내가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한다면. 노아는 근데 노아는 알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원하는 규칙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회가 원하는 규칙. 일본 사회가 그렇게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뭐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바로 이 책에 또 해설을 했던 김성곤 네. 선생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 휴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고국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좀 아직 어린 사람이고 어디를 가도 고국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피라는 것들의 문제랄까 이 운명이라는 문제를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면 그건 우리는 어린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방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더 설명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 네.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계몽 있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무지몽매함에 계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지몽매한 상태. 계몽은 어떻게 계몽이 되냐 이거죠. 네. 사람은 어떻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내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공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공적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가 자기 논문에 자기 주장한다. 이러면 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뭐 예를 들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봐요.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정당 나는 뭐 우리 정당을 위해서 우리 정당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있다 이거죠. 유일하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오로지 프레임이 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로지 그 단 하나의 기준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기준에 대하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돼버리면 그건 이성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노아도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라니까 일본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욕망들 그런 것들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아까 말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다. 계몽되지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낯설게 느껴지느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거죠.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과 이런 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인간으로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국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이고요. 그냥 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는 제가 볼 때는 그 한수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미 스스로는 한번 죽었다고 나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노에 가서 산 삶은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면서 근근히 그냥 버티던 그 육체적 삶을 그냥 버텨내던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거기까지 엄마가 찾아와서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다시 한번 해주니 물론 이제 엄마의 행동은 그게 전혀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그러자 거기서 이제 마지막 끈까지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아니 뭐 그게 더 맞는 말씀이겠죠. 그 맞는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멋진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좀 많이 답답하지만 네. 여튼 노아가 저도 그렇게, 이 노아가 노아의 삶이 전반적으로 작가의 시선으로 계속 이렇게 그려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아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아서 네. 우울증 같은 거를 겪어왔던 거죠.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우울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도망갔는데 결국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자기가 그 우울증이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랬을 수 있겠다. 아무튼 충격이었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네. 않는데 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니면 혹시 뭐 그런 걸까요? 한수를 일종의 신 혹은 뭐 하나님처럼 설정을 해놓고 생명을 줬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성경에도 보면 이게 약간 좀 악역을 맡고 이제 다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넘어간 것 같아. 넘어갔죠 또? 아니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자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뭐 지금 말씀대로 결국 또 부정당한 상황이 오니까 더 이상은 뭐 견딜 수가 없었다. 일단 뭐 네. 죽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었고 산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나요? 뭐 결국 이제 79년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제 결국 모자수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네. 근데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는 이제 이혼을 한 돌싱녀인데 그 딸이 이제 여기를 찾아오는 거죠. 요코하마를. 그래서 솔로몬하고 사귀게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솔로몬을 그게 하나인가요? 예, 그게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생일날 여기 지금 그게 나오죠. 생일날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양손에다 지문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적이 떠 있잖아요. 특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와서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개목거리라고 부르는 이게 지금 몇 년도라고요? 1979년. 지금도 그런가요? 1993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 제도가 폐지됐죠. 아. 지문 날인 제도는 폐지됐고 여전히 지금도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그 특별 그 이제 영주권자 있잖아요. 그거를 네.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서류를. 우리가 예전에 주민등록증 항상 안 가지고 다니면 지금 경찰이 불신 검문했을 때 주민등록증 없다 이러면 그럼 서까지 좀 동행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두드려 보고 하듯이 여기도 항상 그거 갖고 다녀야 된대요. 지금 IC 칩으로 뭐 만들었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어떤 불쾌한 체험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그거 없는데 가서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비 범죄자 취급받는 거잖아요. 자기도 국민은 안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특별 영구권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럴 때는 추방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국민들이 나쁜 짓 했다고 추방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있고 또 특별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 돌아올 때 재입국 허가 날짜를 잘 조정 못하면 영원히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귀화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귀화 자체는 말도 아주 불쾌하다. 일본 사회가 쓰는 귀화라는 말이 귀자라는 게 결국 복종하다는 뜻이거든요. 화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명에 개화할 때처럼 어떤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문명의 은혜, 혜택을 입는다. 아이고. 그러니까 귀하란 말 자체가 아주 벌써부터 종속적인 느낌을 주니까 국적 취득이란 말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뭐 귀하란 말 쓰고 있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귀하란 말은 말이- 좀 이제 국적 취득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귀하를 할 때도 이게 뭐 안 알려주는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유를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가 제일 무서운 게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왜,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관료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은 답책성이라고 해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반드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료의 어떤 행정은. 그러니까 요즘 행정에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행정이든 뭐든 답책성.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으면 이 관료들 마음을 알 수 없으면 미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민주사회에서는 그걸 하는데 그 일본은 아직도 그런 게 안 된다. 왜 내가 그러면 국적이 취득했느냐 몰라요. 그걸 안 알려줘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국적을 취득할 때 이제 성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식 성으로 해라.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저기 우리 이제 한국계 중에 손정희 마사요시 손 아닙니까? 네. 이런 그대로 손정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냥 그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귀화했거든요. 근데 손씨가 한국 단성이니까 안 해주겠다 했거든요.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라. 네. 그래서 이제 손정희가 어떻게 꾀를 쓴는지 압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럼 일본에 사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손씨라는 성이 있으면 가진 일본이 있으면 내가 손을 쓰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부인 성을 바꾼 거예요. 부인이 먼저 손씨로 개명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손 뭐라고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 자 봐라 여기 일본에 손씨라는 성이 있지. 그러니까 나 이 성 쓰겠다 이래갖고 야, 손정희 이름을 그대로 써. 똑똑하다. 진짜 머리 좋다. 아니 근데 똑똑하다기보다 이렇게 일본 최고의 갑부조차도 네.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할머니, 아빠 그리고 자기 이렇게 거쳐 오는데도 네. 자기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기분을 계속 네,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이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강상준 교수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 날에 태어났잖아요. 그건 사람의 운명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자기가 말더듬증을 알았다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많이 겪었다가 1970년인가 72년에 한국을 오고 나서 자기가 이름을 버리기로 했거든요. 일본식 이름. 나가노 테츠오를 버리고 강상중으로 살겠다고 딱 결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 강상중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물론 힘들었죠. 그 과정을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아주 참 힘든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참 계속해서 이런 그것들을 하고 참 고난을 지금도 많이 겪었죠. 네, 이 책이 아니었으면 진짜 잘 그냥 네. 그렇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까 네. 좀 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아가는. 현대판 유태인도 이런 신세가 없는 거죠. 계속 모욕과 상처를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979년 오사카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 그 엄마 양진이 위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선자가 오사카로 되돌아오게 된 거죠. 거의 10년 만에. 물론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때 이제 요셉은 이미 죽었고 경희가 이제 그 양진이를 다 보살펴 준 거죠. 위암에 걸린 양진이를. 참 경착하다. 그 경희도 사실은 아무런 관련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서죠. 동서 사이죠. 동서의 동서의 엄마죠. 친정. 엄마인 거죠. 네. 네. 그 착하니까. 네. 네. 경희는 항상 그 흠있고 약한 사람을 잘 돌봐준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히려 양진하고 경희가 이제 서로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양진 입장에서는 니는 내한테 신경이나 쓰나 되는 거죠. 니는 오로지 솔로몬 모자수밖에 더 있나? 니한테 내가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엄마로 해서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니가 결국은 왜 노아가 죽었는 줄 아나? 니가 그 끔찍한 남자를 원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기다. 끔찍한 그 한수를 니가 결국 사귀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기다. 여자가 니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가 그 남자를 을라 아버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가 그래 된 기다. 노아가 그래 된 거다. 네가 고생을 자초하는 거다. 그 불쌍한 아는 종자가 나쁜 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니는 이삭하고 결혼한 게 행운이었다. 모자수는 종자가 좋은 아라 그래 일도 잘하고 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엄마 잘못 아닙니까?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는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까 전형적인 엄마 탓, 딸 탓으로 막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82페이지의 그 모녀간의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네네네. 지선 씨가 네. 한번 읽어주시면. 둘 다 사투리인가요? 네. 내는 하나도 안 피곤하다. 니는 또 떠날 거 아이가? 곤란해질 때 떠나기는 아주 쉽지. 맘대로 해래. 나는 이제 죽을 끼니께 나도 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소중한 모자수한테나 갚비라. 내는 평생 동안 단 하루도 니한테 짐이 된 적이 없었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는 동안 한순간도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먹고 자는데 쓸 돈 외에는 한 푼도 더 쓰지 않았대. 항상 내 몫을 다했다고. 마음씨 착한 네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니를 키웠고. 양진은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다시 울기 시작했다. 경희가 그 가련한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양진에게 달려갔다.
선자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엄마를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경위를 지켜보았다. 양진은 선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병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가?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자 양진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감춰왔던 진심이 터져나온 것이다. 선자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아들의 종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조선인의 피에는 분노와 화가 너무 많이 담겨 있다고 일본인들은 말했다. 종자가 어떻고 피가 어떻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노아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고 모든 규칙을 지키며 최고가 되려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적대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노아가 그런 잔인한 이상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선자의 실수였다. 그 때문에 노아가 죽었다. 아, 노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네. 이야기가 네, 여기 있긴 여기까지. 하군요. 시대가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서로 또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 남 네. 탓을 하기도 남 하고. 탓을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는 말, 네. 예, 이런 거 할 때 화해를 위해서 또 소선당 한우 말씀 꺼내는 건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꺼냈으니까 가야죠. 네. 그렇죠. 네네. 소선당 소선당 한우 네. 갑시다. 네, 사실 이 가족의 달에 가족끼리 싸운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 혹은 뭐 어버이날 이렇게 모여갖고 모이면 또 가족은 싸우는 경우 많거든요. 엄마 니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지금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 가족 간의 싸우는 소리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이면 싸웁니다. 네. 이럴 때 가족의 마음을 정말 그 지방이 녹아나듯이 노골노골하게 맛있게 녹여주는 네. 우리 소선당 한우 2+ 한우를 네.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10% 할인, 가족의 달 특별히 할인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꼭 한번 소선당 한우를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10만 원대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들까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한우 합리적 가격에 저렴하게 만나보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네, 가족이 좀 아픈데 이런 네. 얘기해서 그렇지만 맛있는 거 항상 가족끼리 먹는 게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만족을 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아, 잠을 쾌적하게 잘 수 있고 맛있는 네. 밥으로 위장을 채워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네. 이러면 가족은 다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많은 걸 요구하면 가족은 붕괴되는 거죠. 우리 식구가 뭡니까? 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 소선당 한우로 같이 가족된 식구된 네. 이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또 어버이날, 네.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등 다양한 날들이 있습니다. 한우로 즐거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하세요. 자, 그래서 네. 엄마 양진과 딸 지금 마음 아픈 이 장면을 아까 책에서 볼 때는 네. 거의 끝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왔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이제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까 모자수의 애인의 딸 네. 하나가 이제 계속 솔로몬을 도발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여성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살 어린 솔로몬을 데리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 연인들이 된다고 해야 될까 장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살살살살. 네, 네. 허벅지 이렇게 손 올리고. 그것도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갑니까 더?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하나가 어느 날 사라지고 바로 솔로몬이 뉴욕의 대학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즌 1에 나왔던 예, 내용들이 이렇게 거기에 나온 섞여 겁니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뉴욕에 1985년에 이제 하나가 전화를 거는 거죠. 뉴욕의 솔로몬에게. 솔로몬 그때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 피비라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전화 걸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지금 도쿄에서 호스티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엄마 에스코가 그 딸 하나를 결국 찾아내는 거죠. 근데 딸을 찾아냈는데 딸은 알고 보니까 전기탕에 여정업원으로 몸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전기탕이요? 터키탕. 증기. 예, 증기탕. 증기탕?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 요즘 그냥 생각하면 안마소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좀 뭐 목욕을 뭐 목욕과 도와주고. 성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주는 뭐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리는 거죠. 당시 80년대 유행했던 에이즈. 네, 그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89년에 결국 돌아옵니다. 여자친구 피비와 함께 솔로몬은 돌아오는데 결국 이 회사 이제 그 영국계 은행 일본 지사에 근무하게 되는데 네. 아주 그 일본 상사가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솔로몬 나는 정말 그 멍청한 일본인보다 너 일 잘하는 사람을 난 좋아해 하면서 되게 이제 나름 의식 있는 사람처럼 잘 돌봐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요코하마에 지금 땅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에 그 어떤 노파가 땅을 안 판다. 너가 좀 그 업무를 맡아라. 그 땅을 좀 사게 너가 작업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요코하마에 결국 아버지도 있고 예전에 아버지의 빠친코 대부인 고로 사장도 있고 하니까 요코하마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 땅을 좀 사고 싶은다니까 아 고로 사장이 잘 안다고 내가 그러면 그 땅을 사서 내가 산 가격에 그 너희 회사 쪽에 팔게.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거기서 아주 잘 마무리돼요. 그래서 네. 뭐 아무 문제 없이 거래가 잘 성사가 됐는데 갑자기 상사가 불러가지고 야, 그 보니까 말이야, 우리 고객이 그 땅을 딱 사고 나서 그 노파가 최근에 죽었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땅을 판 노파가 할머니가 죽었다 이거지. 아니 그 할머니 나이가 93이고 자연사 한 걸로 알고 있다. 아니 그게 말이야 지금 우리 고객이 볼 때는 그 너희 아버지하고 전부 다 빠친코 하잖아. 그러니까 야쿠자 동원해가 할매 죽이고 이 땅 판 거 아니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지금 신기가 되게 불편해가지고 이거 이 토지 매수 이거 너무 과격하게 간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거래를 취소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오. 드라마랑은 좀 다르게 드라마는 조금 다릅니다. 네. 드라마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 졸지 이게 뭔 소리 멍미된 거죠. 아니 나는 시킨 대로 잘했는데 왜 이러니까. 그래서 이 고객에게 네가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You got fi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투자은행의 규칙상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 너는 바로 지금 즉시 나가야 돼. 여기서 남아가지고 또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사무실을 떠나야 돼. 이 카드 반납하고. 정말 이거면 들어온 경우가 발생한 진짜 거죠. 부당해고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신 일부러 나를 끌어들였구나. 나를 일부러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냐 하니까 일본 상사가 난 널 아끼지. 그러나 너 아버지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야. 정말 편견과 차별이 묻어난 말이죠. 아까 분명히 창사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솔로몬이 당한 거죠. 좋은 척한 하는 거. 당한 근데 거죠. 이름은 왜 또 솔로몬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라마에서는 솔로몬이 그 한 방 먹이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러 가니까 아버지하고 그 일본 아버지 친구인 일본 형사 그리고 바로 고로 사장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고로가 딱 아주 인생을 뭐 정말 온갖 고난을 다 해친 사람이잖아요. 딱 분석하는 거죠. 너 상사가 그 노파를 내가 죽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그러면 그 노파를 죽였다면 너 상사는 절대 너를 해고 못 시키지. 그 정도 힘이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해고를 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거래가 이게 불발되니까 희생양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만한 너를 택한 거야. 잘 됐다 조선인이고 조선인 얘가 아버지가 빠친코니까 야쿠자고 아이 그래 그러니까 얘들이 노파를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다. 그래서 네 연주를 이용해서 이런 구실을 하다가 결국은 부실을 붙여갖고 해고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끝낸 거죠. 자, 결국 뭐 솔로몬하고 이제 고로하고 아버지 모자수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 이런 것이구나. 결국 이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구나. 결국 이렇게 하고 이제 죽어가는 하나가 솔로몬에게 일종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버지 파친코를 물려받아라. 왜 너는 그 파친코라는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 세상은 본래 살아가는 거는 더러워지는 거야. 솔로몬.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어받아라. 라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솔로몬도 미국에서 데리고 온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미국으로 같이 가자. 너가 나한테 청혼하면 넌 미국 시민이 되는 거다. 그럼 같이 미국 가서 너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좋은 경력 가지고 같이 살면 어떻겠냐. 근데 솔로몬은 딱 그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서. 내가 태어난 여기서 내 가족들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친구를 보내고 결국 이제 빠친코를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딱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장부 보면서 이제 같이 서로 배우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마지막 장면은 결국 이제 최근 한수가 꿈에 자주 보이는 선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선자가 이제 꿈에 한수가 보이는 거죠. 한순 죽었나요? 한수는 지금 이제 89년인데 병원에서 딸들과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병원에 있는 걸로 나오죠. 참 한수는 대단하다 그죠. 그 암 걸렸다고 했는데 네. 잘 버텼네요. 네, 20년을 넘었다 그죠 지금. 네. 근데 자기가 진짜 좀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수를 잊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 꿈을 꾸고 나서 이삭의 무덤을 살피러 가는 거예요. 오사카의 이제 무덤으로 갈 때 이제 흰 국화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이삭 목사는 항상 선자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곁에 갈 때 진짜 몸은 천국으로 가니까 땅에 파묻은 육신에게 음식이라든지 향을 꽂고 꽃을 바칠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느님 앞에 동등한 존재니까 절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이 선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사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뭘까 이제 항상 그 일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수건 가지고 가서 무덤 그 대리석 그 비석을 닦아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백이삭 목사의 이제 1107년에서 1944년 이렇게 서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와가지고 이 백이삭 그 목사님 그 부인 아니십니까 하더니 왜 노아 선생은 백노아 선생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노아가 여기 왔냐니까. 네, 11년 전까지는 매달 왔다고. 근데 11년 전부터 안 오셔가지고 지금 안 본 지가 11년이 됐다.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그 나가노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오사카에 그 아버지 이삭의 무덤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다는 거죠. 아이고. 예, 그렇게 나오죠. 근데 결국 뭐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선자가 열쇠고리 사진, 그러니까 아들 2명 이제 노아와 이삭 등 사진을 백이삭 무덤에 밑에 흙을 구덩이를 파서 딱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집어들고 경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마지막 보면 결국 뭐 여성의 연대인가요? 경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 끝까지 남아가지고 버티는 것은 선자와 경희 2명의 여성이죠. 이게 사실 참 보면서 이게 진짜 대부 영화가 맞는 것 같다. 윤여정판 대부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 아닌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네. 저는 가족이 무엇인가도 있지만 과연 땅이란 무엇인가 땅이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고국, 조국? 저는 구슬이란 무엇인가 구슬? 네. 구슬이 왜? 빠친코 구슬. 네. 할 게 없어서 갑자기 네네. 가족과 땅이 나오니까 할 게 없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자의 마지막에 그 한수가 또 꿈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나 행복했었던 기억 네. 아니겠습니까? 평생 뭐 아주 어릴 때 잠깐 10몇 살 때 잠깐 그리고 이제 죽을 때 꿈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전부인 이 한수의 삶이 너무 부럽다. 됐다. 고마 때리치라. 아니 근데 뭐 어떻든 그 이 소설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 꿈에 한수가 나타났는데 그 젊었을 때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게 보면 그는 한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 자기의 젊음에 대한 갈망 아닌가 이거. 아,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참 아니 그 드라마도 마지막 장면에 할머니들 나오지만 손들이 전부 남자 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사랑도 우리가 항상 이제 아름답게 막 생각내는 그 이유가 네네. 물론 이제 첫사랑 그 당시에 그 첫사랑이 예뻤을 수도 네네. 있지만 네. 대체로는 이제 그 17, 16 이때의 나의 그 순수한 마음 네네. 그 마음이 훨씬 더 그때를 예뻐 보이게 그리고 네. 그 상대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뽀샵 처리를 해갖고 블러 처리가 샥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나.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이랄까, 잃어버린 젊음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꿈의 한 수가 나타난다는 거. 네. 그래서 결국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젊음이 이 투박한 남자 같은 손이 되어 버렸고 그 90평생, 100평생이 그렇게 그 사진 보면 참 그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네. 우리 정방님도 17때 참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17요? 그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이렇게 사모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비밀은 지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아름다운 소설이에요. 네. 네, 지선 씨도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첫사랑인 적 있으셨죠? 있죠.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거가 아, 이게 좀 뭐랄까 누군가의 내가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절의 나의 아름다움, 청춘 아, 이런 것도 좀 너무 설레고 좋은 것 같고 네.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기억해 주길. 제가 한 12명 정도가 저를 첫사랑. 저는 한 50명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대로 다 이제 결국 기억되고 싶은 거죠. 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자도 이 소설을 보면 그 한수에게는 어떤 순간에는 부끄러운 게 느껴지고 주름살이 있고 몸집이 커지고 허리가 굵어지고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한수에게서는 여전히 예전에 10대 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경희는 자기의 그 못난 여성성을 보여주는 거죠. 선자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남성성,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경희는 어떻게 보면 그 여성성이 있잖아요. 정말 잘 뒷받침해주면서 그 모든 어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것들을 돌봐주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환상의 파트너로서 마지막까지도 가는 게 참 보기 좋더라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엔 기회의 땅을 꿈꾸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는 인정받지 못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결국에는 가족이 있고 네. 자기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기로 돌아가서 네.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어쩔 수 없구나. 아, 약간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 정프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네. 왜 이 제목이 빠진코겠느냐? 왜일까요? 자, 구슬을 집어넣습니다. 대박을 노리면서 구슬은 출발합니다. 이런저런 쇠 못들을 지나서 칭칭칭칭칭 결국 꼬록꼬록꼬록 처음 들어갔던 대로 다시 들어가죠. 네. 이 쇠구슬의 이 인생 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왔던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네. 보편적인 운명이다. 네. 일종의 그 오디세이입니다. 네. 네.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오죠. 네, 네. 그러나 그 출발할 때의 쇠구슬은 돌아올 때의 쇠구슬과 또 다른 쇠구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괜찮은 책이네요. 아유, 멋있어요. 빠친코 좋다. 네, 좋네요. 네. 자, 우리 빠친코 과연 시즌 2는 어떻게 나올지. 네. 아마 시즌 2에서는 노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모세 얘기가 모사수 얘기, 모자수 얘기가 좀 더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시즌 2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 이게 나중에 만약 시즌 2도 노아와 모자수라는 대조적인 형제, 요거를 이제 축으로 이제 관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결국 아까 그 책에 나옵니다만 뭔가 열심히 규칙에 따르면 너가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환영받을 수 있더라고 했다가 결국 그 믿음의 희생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모자수는 그런 걸 안 믿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냥 네. 내가 일을 하고 나의 목표가 이것이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나의 바람이 어떻고 나의 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어떻게 보면 간단 목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주어지는 엄마, 게 예, 엄마, 음. 할머니, 큰 아버지를 위해서 큰 집을 사드리고 싶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럼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10대가 읽을 때랑 30대, 50대, 네. 70대가 읽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책이 진짜 좋은 책이죠. 네. 자, 파친코 네.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시즌 2에 대한 기대가 꽤 커지는 또 지금입니다. 이럴 때 이 파친코에 대한 여운은 커피와 함께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시즌 2에서는 커피 마시는 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1kg 커피가 네. 여러분의 독서에 한층 더 향기를 더해드릴 겁니다. 1kg 커피 지금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콜드브루가 또 많이 네. 다양한 맛으로 준비되어 근데 있으니까요. 잔 이렇게 딱 흔들 딸랑딸랑 그 얼음 부딪히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실 거는 얼음밖에 없습니다. 네. 얼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파친코에 인사를 또 드리고 끝으로 또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하나씩만 선곡하면서 혹시 마무리할까요? Do you know 클럽 아세요? Do you know 클럽? 아유, 클럽은 이제 정말 Do you know죠. 한국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냐고 외국인한테 물을 때 네. 뭐뭐 있어요. 뭐 그 얘기예요? 네, Do you Do you know? know 싸이? 네, 싸이도 Do you know 있고 BTS? 김연아, 김치, 불고기. 그리고 이제 파친코 봤냐? Do you know 한국의 역사 파친코. 좀 있다.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음흠.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얘기 전반적으로 참 좋았다가 결론이 일상으로 갑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뭐랄까요 정서 네. 흑인 분들의 그런 뭐 오. 미국에서의 그런 정서가 이제 블루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야. 저는 그러면 리쌍 블루스로 가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니 뭐 파친코가 불확실한 세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불확실하다. 예. 그러면 그래서 참 세상이 네?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생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요지인가요? 신신해시죠? 네. 세상은요, 지경. 막 감동은 다 사라졌다. 아휴. 감동이 스고 네. 감동은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